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은 혼조세,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나 네. 싶더니 그래도 되돌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제 간밤에 뉴욕이 쉬었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장 복귀해 보자면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나라에 좀 대내적 이슈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동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로 뭐 좀 보합권 등락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좀 금리 동결의 실망감이 장중에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9월에 미국에서 금리 내릴 거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이제 좀 미리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결하다 보니까 장중에 좀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수가 살짝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시 이제 좀 장 후반에는 뭐 낙폭을 만회해서 결국에는 소폭이나마 이제 상승 반전에서 끝나긴 했어요. 다만 어제 좀 반도체가 요즘 굉장히 힘이 없네요, 그죠?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끝나고 좀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 같고요. 그 이제 바이오가 뭐 이런저런 이슈, 뭐 그저께는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고 또 어제는 또 이오플로의 또 대규모 뭐 요상증자.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좀 요런 이제 좀 개별 좀 이슈에 조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코스닥 쪽이 좀 여전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뭐 어제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이제 좀 추세를 만드나 좀 그런 기대감을 줬었고요. 그리고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그 게임 관련해서 게임스컴이라는 그런 그 게임 관련한 이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제 게임주가 좀 이제 상승하는 거.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대체적으로 좀 업종들의 좀 조정 압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은 많이 좀 축소가 돼 있기는 한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 뭐 동네에 잘 찾아도 번지수 틀려가지고 뭐 낭패를 보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체감 지수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지속되지 않느냐. 결국에 좀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음 주에 좀 시장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 관망의 심리가 시장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속적인 흐름 찾기도 참 어려웠었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단은 강했다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앞서서 네이버 카카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짚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의 어제장에서의 급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간을 좀 제법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그 동네가 요즘에 하여튼 뭐가 됐든 손님들이 좀 드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좀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힌트를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실게요. 자, 위에는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어제 장중에 5% 넘는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 이제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요. 어제 또 장중에 좀 3% 정도 상승했는데,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그냥 뭐 줄기차게 그냥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야 뭐 이런저런 뭐 노이즈가 있고 했다지만 네이버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실적을 낼 때마다 사상 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인의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이제 부진했는데 어제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이런저런 혼조세에서 일단 뭐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원체 뭐 빠진 데다가 뭐 카카오도 뭐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뭐 악재는 다 지나갔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오너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 이런 상황에서 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는 AI 소프트웨어의 상징적인 대장주격의 어떤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자, 위에는 있을까요? 삼성 SDS입니다. 제가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의 시총상위 대형주 할 때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거론한 하나의 종목도 네. 삼성 SDS도 어제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장중에 3%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요 아래는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의료 AI 관련한 대표주인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미국 회사의 그 유방암 진단 그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것도 AI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도 어제 올랐고 삼성 SDS나 루닛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다는 것은 AI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동반해서 올랐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장면을 더 보자면 그 전에 AI 소프트웨어로 좀 급등했었던 폴라리스 AI가 뭐 어제 좀 장중에 7% 밀렸고 또 비슷하게 움직였던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장중에 좀 4% 밀리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수급으로 좀 이제 시세가 났었던 종목들은 어제 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동네 잘 찾아가도,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잘 찾아가도 번지수가 다르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 어제 이 섹터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은 대형주군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일단 군집성에 대한 일단은 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루닛조차도 장기적으로 조정받았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SDS도 지금 가격 부담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AI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매우 순한 맛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던 이런 삼성 SDS나 루닛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 이 섹터는 역시 장기간 소외돼 있었던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드디어 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일제히 군집성을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의 논리가 결국에는 향후 시장이 다시 올라왔을 때 앞서서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면 지수 견인력이 생깁니다. 삼성 SDS가 같이 지수 견인력이 생기겠죠. 원체 이제 예.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힌트를 갖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만 움직였는데 이런 큰 애들이 움직이면 지수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힌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체 이제 금리에 민감한 그 네. 종목들이 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그 AI 소프트웨어 말씀 주실 때 세 종목을 보통 네. 맛으로 꼽아 주셨거든요. 네이버와 더불어서 더존비즈온, 한글과 컴퓨터였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조금은 아쉽게 네. 하나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보통 맛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이 더 저에게는 뭔가 신뢰도를 높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방대해요. 방대하고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 이슈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꼭꼭 숨겨왔던 것도 말씀드리고 할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 세 종목의 상징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는 자 네이버가 어제 급등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자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버 X에서 이미지 분석의 정확도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챗 GPT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런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게 배경이 됐죠. 자, 그 일전에 어땠습니까? 자,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버 X를 딱 출시했을 때 시장에서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고작 이건가? 챗 GPT, 제미나이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네이버의 생성형 AI가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주목할 만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네이버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좀 꾸준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PR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이제 가치주의 단계로 진입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전히 물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군집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탑픽은 네이버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이잖아요. 테마로 움직일지 아니면 정말 주도 섹터로 부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호주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하시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 이제 더존 비즈온인데 하반기 클라우드 AI 쪽에서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도전 비전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이 중에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린 종목인데 AI 문서 기반에서 실적 성장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의 AI 기업을 인수해서 그쪽 확대하고 있고 일본 뭐 진출 모멘텀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 오너의 어떤 비자금 이런 의혹 때문에 최근에 좀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좀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지금 그러니까 8월에 코스닥이 4%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 그러니까 원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 밀세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색깔이 짙어지면은 제가 후속으로도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네이버, 더존비즈온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뭐 PER로 봤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순한 맛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군집성이 확인이 됐을 때는 네이버가 네. 탑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프트 AI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시장 안에서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 조선주가 아닐까요? 네. 조선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기회라고도 봐야 될까요? 묘한 좀 그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예를 들면 전력주, 뭐 K뷰티, 뭐 K푸드 할 거 없이 하반기 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주가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근에서 좀 꼿꼿하게 좀 이렇게 추세를 잡았던 유지했던 대표적인 세 개의 섹터가 밸류업하고 조선이고 방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쪽 섹터에서도 뭔가 자꾸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 어제 장중에 5%대 좀 급락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도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었던 21선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버렸죠. 네. 예, 요건 좀 우리가 기술적 의미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조선주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HD 현대미포였는데 마찬가지 흐름이죠. 어제 장중에 7%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방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주나 K뷰티가 먼저 그랬듯이 고점 섹터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그 전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다를 것이다, 방산주는 다를 것이다, 뭐 밸류업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였는데 이쯤 되다 보니까 얘들이라고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서서히 좀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조선주가 신조성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향후 뭐 몇 년치 뭐 일감 다 이제 뭐 수주해 놨다. 뭐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됐나요? 네, 그런데 K뷰티도 실적 좋은 거, 수출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전력주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라고 하게 되면 우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업황이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이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더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괴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괴리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그 괴리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K뷰티나 전력주나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신조성가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괴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괴리 조정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괴리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장기간 이제는 업황하고 주가가 거의 괴리가 없는 애들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괴리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뭐 작년 연초에 그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주가가 업황하고 괴리돼 있냐? 물론 더 나쁘게 전망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틀이 바뀌는 쪽의 논리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조선주는 현재 구간에서는 저 이제 중립의견으로 예. N자형 패턴이고 뭐고 다 말씀드렸지만 중립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바뀌셨네요. 사실 네. 이제 기간 횡보를 보인다 하면 예. 조금은 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예,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N자형 패턴, 조선주, 방산주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립으로 바꾼 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N자형 패턴이 상승 중일 때는요, 아주 좋은 정말 진짜 사고를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그런 이제 이 매매 기법인데,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요.
이전의 N자형 봉우리보다 다음 N자형 봉우리가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됐잖아요. 자, 더 다음에 N자형 봉우리가 높았죠. 그리고 또 높았죠. 또 높았죠. 또 높았죠. 그리고 최근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또 한 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N자형 패턴 낮았네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예. 된다는 거죠. 여기서 N자형 패턴이 다시 완성되고 내려올 때 이보다 높은 쪽에서 봉우리가 형성된다면 그 N자형 패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위에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곁들여서 방산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습니다. 네. 다음에 N자형의 봉우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추세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N자형 패턴을 이제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업황과 가격 사이에 괴리 조정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된 시점에서의 이제 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면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지금 안 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조선주와 더불어 방산주 또 같이 할게요. 중립으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 이후의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기로에 서 있다 보니 지금은 중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게임주. 사실 사람들이 게임 안 볼 때 우리 투자의 네. 맛에서는 게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눈독을 들이셨다면 수익 꽤나 보고 계실 네. 것 같고요. 게임스컴에 대한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고 네. 확실히 그 리포트도 우호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게임?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뭐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게임주가 움직이는 네. 거, 또 뭐 이제 뭐 개별 섹터로 보자면 뭐 로봇주도 이제 요즘에 꿈틀대는 것들, 뭐 또 이제 따져보면 신재생 쪽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업황과 그 이 주가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럼 시장은 그런 변동성을 피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역력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올라갈 때 간판이 필요하잖아요. 제목이 필요한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게임 축제가 있잖아요. 게임스컴이라고. 네. 이쪽에서 이제 뭐 신작들을 공개하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게임주가 바닥에서 이런 논리가 있었죠. 실적은 상반기가 저점. 그리고 하반기는 신작 기대감을 토대로 해서 좀 돌아서는 쪽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지금은 그 루틴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펄 어비스 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엔 조정이긴 하지만 어제는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장중에 8%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NC소프트는 이번 달에만 야금야금 10%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게임주 탑픽으로 넷마블 NC소프트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가 좀 더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넷마블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NC소프트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맨 아래는 그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했던 시프터. 시프터. 그러나 여전히 공모가 6만 원 위에서 여유 있게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주 쪽은 최근에 좀 군집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는 또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유효하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게임 봐야 된다라고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 네. NC소프트 잘 가고 있고요. 넷마블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아쉬우나 네. 오히려 우리 투자의 맛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넷마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게임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종목별로. 게임주를 일단은 이전에는 넷마블과 NC소프트 중심의 네. 말씀이었는데 약간 한 종목은 좀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굉장히 좋은 추세. 오히려 뭐 8월 5일에 그 블랙 먼데이에도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랐는데 얘는 또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론이 작용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다시 밀렸는데 밀리다 보니까 다시 좋은 가격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때 넷마블의 파동을 한번 즐기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넷마블의 또 한번 2차 파동을 즐기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어떤 게임주 중에 하나는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한 신작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으니까 컴투스, 넷마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넷마블 컴투스 가져가 보겠고요. 자, 부장님 한 30초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 네. 잭슨홀 앞두고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망. 빅컷하라는 이야기예요. 빅컷. 예, 50bp 빅컷.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뉴욕 증시가 빅테크가 막 흔들린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이제 못 박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25bp는 아닐 것 같아. 50bp 정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엄살을 부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장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코로나 테마 정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한 박자 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맛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더 많은 전략 챙겨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